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연산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연산자. 자바스크립트에는 연산자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그 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사칙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칙은 또 다른 말로는 산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이 연산자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사칙 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나누기가 총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얘는 나누기가 이런 나누기 있고 이런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냐면 나눈 몫을 출력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눈 몫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을 3으로 나누면 그 나머지가 뭐죠? 몫이 뭐죠? 1.1이라 3.3333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그죠? 그런 나눈 몫을 출력하는 거고요. 나눈 나머지는 뭐예요?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죠? 1이죠. 그걸 출력하는 연산자가 바로 퍼센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게 좋거든요. 자, 콘솔 로그에서 10 플러스 10. 자, 요거는 아는 거니까 빨리빨리 알고 넘어가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0 마이너스 15라고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 자, 100 나오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근데 나누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슬래시 한 다음에 3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나눈 몫을 출력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3.333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얘가 어느 정도 뒤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끝맺음을 짓습니다.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퍼센트는 뭐라 했죠? 바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이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사칙 연산자예요. 사칙 연산자. 사칙 연산자를 이용한 코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이 뭔지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맞다 아니다를 yes no 그렇게 하는데 그런 yes no 말고 참이다, 참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참과 거짓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에서 참과 거짓을 뭘로 표현하냐면 true, 그 다음에 false로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비교 연산자의 결과값은 뭐냐면 true 또는 false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쓰냐면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초과고요, 그 다음에 이하고요, 미만, 같다를 이렇게 씁니다. 같지 않다를 이렇게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가 뭐라고요? 이상. 무조건 꺽쇠가 왼쪽이에요. 그 다음에 초과. 가끔씩 꺽쇠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화살표죠, 이거는. 아니에요.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꺽쇠가 무조건 왼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하, 그 다음에 얘는 미만,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같다, 그 다음에 얘는 같지 않다 라고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비교 연산자를 실습을 해봐야겠죠? 비교 연산자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콘솔 로그 해가지고 제가 10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저는 보통 해석할 때 이상이라 하지 않고 크거나 같다라 합니다. 자, 크거나 같다로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자, 보이시나요? 자, 같진 않지만 크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크다. 당연히 뭐예요? 참이죠. 그쵸? 참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만. 어떻게 쓰는 거예요? 미만. 자, 그러면 당연히 10은 이렇게 쓸까요? 5분 3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작지도 않고 같지도 않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게 되면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fals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같다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5라고 쓰고요, 같다는 이렇게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와 5는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참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와 5는 같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false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제가 1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얘를 true라고 적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1과 true는 같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얘는 뭐예요? 숫자 1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true란 말이에요. 근데 1과 true를 같다라고 해버리면 자바스크립트가 뭘로 인식하냐면 같다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보이시나요? 자, 왜 그러냐면 컴퓨터에서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C 언어 개념을 배운 적이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컴퓨터에서는 1과 0을 뭘로 처리하냐면 참과 거짓으로 처리합니다. 뭐로 처리한다고요? 참과 거짓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1이 뭐냐면 참이고요. 그 다음에 0이 실제로 뭐냐면 거짓으로 처리가 돼요. 0. 그러면 제가 여기를 false를 하게 되면 같다라고 취급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이 1이라는 녀석을 참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true랑 같다라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얘가 데이터 타입이 서로 같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데이터 타입을 고려하게 되면 숫자 1과 true는 실제로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를 제외하고 1과 true라는 건 같다 안 같다? 같지 않은 거죠. 원래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럼 0도 마찬가지고 0도 false랑 원래는 0이 거짓이기 때문에 false랑 같다라고 하면 같다고 처리를 해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싶냐면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게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비교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문법이 존재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해서 연산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1과 true는 데이터 타입을 고려했을 때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false 나오죠. 지금 false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0과 false는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했을 때 같은지 안 같은지 당연히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true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하다 보면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false, 그 다음에 false라고 썼어요. 자, false라 쓰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얘는 그래요. false라 쓰지 말고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으려나? 이게 되려나? undefined 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false랑 지금 빈 값이죠. 그죠? 비어있는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비어있는 값과 false를 뭘로 취급하냐면 동등한 녀석으로 취급해버려요. 보이시나요? 자, 동등한 녀석으로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지금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동등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땐 뭘 쓰라?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뭐가 나온다? 당연히 false랑 비어있는 거는 같지 않죠? 부터 타입까지 고려를 했을 때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다? 자, 얘는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는 뭐예요?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한 연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동등한지 고려해서 동등한지 비교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문법이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데이터 타입을 무시한 채로 동등한지 비교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연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비교 결과값을 true, false예요. 자, 그러면 연산자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 and 연산자라는 게 있고요. 얘는 뭐라 있냐면 and라고 읽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백스페이스 밑에 보면 이제 $1 기호가 있는데 그거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1를 2번 누르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5월 연산자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 느낌표예요. 느낌표는 뭐냐면 not이라고 합니다. not 연산자. 부정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nd 연산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and 연산자는 뭐냐면 양쪽에 비교한 뭐냐면 결과값이 둘 다 참인 경우에 true를 합시다. true인 경우에 결과값이 true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얘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뭐일 경우에 둘 다가 아니라 값이 한 값 중에 하나라도 false인 경우에 결과값은 뭐다? false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해보면요, 콘솔 로그에서 여기다가 논리 연산자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라고 써볼게요. 자, 여기다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에서 자 써보는 거죠.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라는 게 도대체 뭔 말이냐. 자, 10은 3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true입니다. 그 다음에 ND 연산자 이렇게 씁니다. Shift 7 두 번 누르면 돼요. 오늘 5랑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양쪽에 비교한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자, 10은 3과 같다라고 해볼게요. 아, 그래. 이게 작다라 해볼까요? 자, 작다라 했어요. 얘가 거짓이죠? 거짓이기 때문에 한쪽이 거짓이면 뭐가 나온다? 바로 false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뭐다? 둘 다 false인 경우에 둘 다 false예요. 결과값이 뭐다? false이다 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얘도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 중에 하나라도 true인 경우에 뭐다? 결과값은 뭐다? true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어떻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월 연산자에 맞는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자, 거짓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Shift $1를 두 번 딱 누르면 이게 5월 연산자라 했죠. 자,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면 그 결과값이 뭐다? false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한쪽이 참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이 되면서 뭐가 된다? 그 결과값이 true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연산자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난연산자는 말 그대로 뭐냐면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정을 의미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true라고 썼어요. true. 자, true라고 썼는데 true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이게 되면 true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true가 아니다. 그러면 true가 아니다라는 건 결국엔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false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러분이 false가 아니다라고 적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false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true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난연산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설명해 드릴 수 있냐면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계산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무조건 연산자 우선순위를 기억을 해서 그 우선순위에 맞게끔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더하기 곱하기 하게 되면 뭐부터 계산해요? 곱하기부터 계산하잖아요. 왜냐면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동등한 더하기가 있다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해요? 앞에서부터 계산하죠. 소가로가 있지 않는 이상 앞에서부터 계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게 뭐냐면 4층 연산자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4층 연산이 제일 앞이고, 그 다음에 비교연산,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4층 연산, 비교연산, 논리연산이 섞여있다 그러면 뭐부터 계산한다? 바로 4층 연산부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비교연산, 그 다음에 논리연산 순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연산자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